혹시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재생되고 있다면 눈앞에 이 화면이 가능해지기까지 어떤 피와 땀과 눈물이 흘렀는지 잠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반도체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 반도체를 피로 지킨 한 가문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리고 그의 아들 이재용 회장.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고, 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삼성 반도체의 역사를 모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논할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압축된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처음부터 삼성이 반도체를 했던 건 아닙니다. 1970년대만 해도 삼성은 설탕과 섬유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1974년 한국 반도체라는 이름의 작은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반도체 사업은 그야말로 도박이나 다름없었어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시장도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뭔가를 느꼈습니다. 전자산업의 미래는 반도체에 달려있다는 직감 말이죠. 문제는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이 별세하고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습니다. 이때 삼성의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일본의 소니나 도시바 같은 회사들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저 기술을 따라잡기 급급한 후발주제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명한 신경영 선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단순한 유기행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였지만 불량률이 일본 제품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품질 하나만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불량품을 전면에서 쓸어버리고 연구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세계 최초로 64메가드램을 개발한 1992년의 쾌거입니다. 당시 일본 업체들은 기술 격차가 최소 2년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딱 1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는 위기일수록 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움츠릴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설비를 늘렸죠. 이 전략은 2000년대 들어 화려하게 빛을 발합니다. 2000년대 중반 반도체 시장은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을 맞이합니다. 휴대폰과 컴퓨터가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이때 삼성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 두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특히 삼성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인텔이라는 절대 강자마저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2017년에는 드디어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매출 세계 1위에 오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했고 직원들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반도체 연구소에 들어가는 돈은 아깝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연구원들에게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보상을 약속했고 그들은 그 기대에 보답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심장마비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거대한 공백을 맞이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재용이 아버지의 자리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어요. 경험이 부족했고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도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재용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쌓아놓은 기초 위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였어요. 삼성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왔지만 이재용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꿰뚫어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독립시키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됩니다. 삼성전자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반도체 업계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삼성 반도체는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 아래에서 연구개발과 투자는 꾸준히 이어졌고 오히려 경쟁사들이 흔들리는 틈을 타 점유율을 더 확대했습니다. 2018년에는 전 세계 드램 시장의 40% 이상을 삼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삼성 반도체 역사상 가장 화려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2021년 이재용 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그가 다시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삼성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가장 큰 숙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술 패권 경쟁에 심화였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본격화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들려면 TSMC라는 대만 회사의 파운드리 기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TSMC보다 한 발 앞선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수율이었습니다. 실제 생산에서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들은 여전히 TSMC를 선택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해외 출장을 다니며 고객사 CEO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둘째는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챗 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고대역 폭메모리, 일명 HBM이라는 제품이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먼저 선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독점 계약을 맺고 HBM 세리 2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항상 삼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메모리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즉시 HBM 연구개발에 전사적인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삼성전자는 12단 HBS3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역사는 단순한 기업 성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입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삼성은 반도체를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한국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도체가 없었다면 한국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술 자립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추종자일 뿐이라고. 이 정신은 지금도 삼성전자 안에 살아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는 매일 밤이 낮이고 낮이 밤입니다. 연구원들은 최첨단 장비 앞에서 밤을 새며 다음 세대 기술을 연구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마주한 도전은 어느 때보다 거대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게 뒤처졌고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거세지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삼성에게 새로운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지만 공사비 증가와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2024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그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과 장기적인 투자만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삼성 반도체의 성공은 단순히 이건희와 이재용이라는 두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땅에는 평생을 반도체 한 우물만 파온 수많은 연구원과 엔지니어, 현장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제공한 비전과 투자, 그리고 이에 이재용 회장이 이어온 경영 철학은 그 바탕 위에서 꽃을 피운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와 평택 캠퍼스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벌써 24시간 돌아가는 공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열정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삼성 반도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가장 낙관적인 경우는 삼성이 인공지능 반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초격차를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 집중이 결실을 맺어 인공지능, 메모리와 파운드리 모두에서 다시 업계 1위를 탈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가장 비관적인 경우는 중국 반도체의 추격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삼성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삼성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말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어깨 위에 걸린 무게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넘겨받은 사람들의 꿈을 실현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삼성 반도체의 다음 챕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끝날지는 결국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길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